조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4일 오후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물러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이석연 부위원장, 그리고 김세연 의원,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미래통합당, 요 앞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존중심이 없고 대충 경멸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허영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저의 이야기지만은 그분들은 그런 행동을 개혁이다, 포용력이 있다, 참신하다, 젊은 층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아름답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공천한 인물들이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천한 인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제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방해인물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북한 노동당 그리고 문재인 세력 편이냐 하는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몰아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훨씬 더 수준이 낮고 투쟁력이 약하고 시대적 과제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상징적인 것은 한국 보수의 정신적 고향인 안동에 박근혜, 이명박을 싫어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그리고 촛불 정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노동 변호사를 단수 공천, 특히 특혜 공천한 사실, 그리고 한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강남의 병에 문재인 키즈라고 불리는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했던, 그것도 생면부지의 여성을, 그것도 특혜 공천, 전략 공천, 이른바 전략 공천, 낙하산 공천 했다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보수의 정신적인 고향 그리고 현실적인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는 이런 공천을 하고 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자꾸 눈에 어른거립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 김구기념사업회 회장, 이낙연, 이석연 변호사, 전 법제처장,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세연,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던 국회의원. 어떻게 한결같이 이런 사람이 공천관리라는, 공천이라는 이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동시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방치한 황교안 대표의 가치관은 뭔지, 더구나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좋은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최악의 당명을 걸어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이란 말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유한국당 당명을 포기함으로써 적어도 10석 이상 날아갈 겁니다. 또는 그 이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김세연 의원은 지난 연말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감사한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가담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적폐다, 민폐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공천관리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타고 다닌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바다에 뛰어내린 사람인데 어떻게 공천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아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은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우물을 파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적극적으로, 특히 조선일보 깜짝 써가지고 김세연 씨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정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또 기자들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더군요. 그러나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정확합니다. 작년 연말에 이 조갑제닷컴에 아주 뼈있는 칼럼을 연재하는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가진 퇴직 언론인, 아주 일선 기자로서 유명했고 또 언론사 사장도 지낸 필명으로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쓴 글이 새삼 생각납니다. 생명력이 긴 글이 있습니다. 과거에 읽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걸 문득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작년 11월에 쓴 것인데, 민폐의 후예가 된 김세연 의원의 독설과 저주, 그 아이러니. 제가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11월에 쓴 글과 지금 현실과 한번 서로 연결시켜서 이 글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문은 읽으면은 머리가 맑아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눈이 밝아져요. 이 글의 힘이 있습니다. 요사이 유튜브 시대지만은 자유한국당 삼선 의원 김세연이 11월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유한국당의 독설과 저주를 토해냈다. 김세연은 불출마 선언문에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고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고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도 했다. 야, 이거 다시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금 공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당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방조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를 표시해야 됩니다. 전화 거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국당 집회에는 총동원령을 내려도 5만 명 남짓 참석하지만 일반 단체 주최 집회에는 10배, 20배의 시민이 참여한다. 정권이 아무리 폭주해도 한국당 지지율은 민주당을 넘어선 적이 없고 조국 사태 후에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세연의 이 같은 막말성 독설과 저주에 대해 조선일보가 18일자 사설에서 좀비 한국당, 존재가 민폐, 다 물러나자 등 틀린 말 없다며 김세연의 편을 들고 나왔다. 이 황교안 대표가 조선일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총적점이 어딜까요? 김세연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까지는 결단이라고 본다. 희생하지 않고 욕심만 내는 동료 의원이나 정상배들에겐 경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탈당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소장직은 유지하겠다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 살기등등하고 저주에 찬 이런 악담을 김세연이 퍼부어댄 것은 지나친 탈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역사의 민폐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관폐가 아닌가? 역사의 관폐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민폐만 들먹거리는 것은 지나친 자격지심이 아닌가?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격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김세연은 부산 지역의 토호, 고 김도건 회장의 장손이고 한나라당 소속 5선 의원인 고 김진재의 장남이다. 김세연은 전 국무총리이자 4선 국회의원이었던 한승수의 사위이다. 한승수와 김진재는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등 자유한국당의 족보를 같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김세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면 김세연의 아버지 김진재와 장인 한승수는 민폐의 조상이요 좀비가 된다. 김세연의 어머니 성모 여사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이회창 부인 한인옥 여사와 함께 동분서주한 사실도 알려진 바다.
이러한 가계를 살펴볼 때 김세연은 부모와 장인을 역사의 민폐와 좀비로 비하한 불효를 저지른 것이다. 김진재 5선, 한성수 4선, 김세연 3선을 합치면 모두 12선이나 되고 무려 48년을 자유한국당의 뿌리에 빨대를 꼽아놓고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은 셈이다. 김세연은 국회의원 출마 당시 김진재 아들 김세연이란 구호를 선거용 조끼에 새겨 입고 다니기도 했다. 김세연은 유승민이 난도질 당했을 때 비겁했었고 후회한다고도 했다. 유승민은 김무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선봉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62명 중에는 김세연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 반추할 생각은 없지만 유승민이 난도질 당할 때 앞장서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비겁했다고 김세연이 후회한다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유승민은 왜 난도질 당했는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답게 집권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제대로 행동했는데도 난도질 당했단 말인가? 그 대답은 당시의 언론 보도와 유승민 자신이 잘 알 것이다. 김세연은 그때 유승민계로 분류되었다. 새누리당 내 친박의 당내 싸움은 친이계가 먼저 권력을 잡고 친박계를 홀대하면서 비롯된 것 아닌가? 다음에 정권을 잡은 친박계가 받아친 것이나 다름없다. 원죄는 친이계에 있다. 그때 김무성도 공천에 탈락돼 친박연대로 출마해서 친이계의 정보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에 성공했다. 지금 와서 지나간 일을 되새김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쓰레기자 같은 한국 정치판의 이전 투구가 그런 것 아닌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62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가. 세상에 자신들에게 섭섭하게 대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붙여 우파 정권을 좌파들의 상납한 부역자들이 바로 62명 그들이 아닌가. 한마디로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불가피한 선택이니 박근혜를 넘고 가자느니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거리가 아닌가. 좌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었을 때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웠다. 탄핵 통보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됐을 때 그들은 결사항전으로 헌재 판결을 무력화시켰다.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을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반역하여 정권을 반대당에 넘겨준 사실이 한국 말고 또 있는가? 자유민주 우파 정권을 반역자들이 공모작당하여 좌파 정권에 상납한 뒤 이제 와서 역사의 민폐니 좀비 운운하는 이 못난 짓거리가 부끄럽지도 않는가? 김세연 의원 너무 절망하지 말게. 친노 세력들은 절망적인 패족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파 반역자들의 도움으로 7년 6개월 만에 다시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국정 운영이 앞서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혼밥 먹고 다닌 적이 있는가. 탈북 귀순 어민을 인권 지옥으로 국민 몰래 속이고 강제 송환한 사실이 있는가. 아베와 시진핑 앞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대접받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던가.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 하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 잘하는 게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론이 나쁘면 여론을 존중하지 않았던가. 조국 같은 비리 백화점을 무리하게 장관에 임명한 사실이 있는가. 김세연 의원 너무 자학하지 말게나. 인심은 천심이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법일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엉터리 정권을 다시야 만나겠는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입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행동은 인권을 짓밟고 이 세상에서 제일 썩어 빠진 자를 장관에 임명해놓고 가장 훌륭한 학자라고 축해 세우는 이런 대통령,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 것인가. 김세연 의원 젊은 피는 용솟음 치고 끓는 법일세. 그 순수함을 독설과 저주로 바꾸지는 말게나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법일세. 참 잘선 글이고 원숙한 글이고 교양이 있는 글이 뭐냐. 이게 명문입니다. 조갑제 닷컴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김세연 의원이 지금 읽으면 어떤 심정이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